출석상에 이번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5번째 검찰 출석한 이재명, 혐의 부인하더니 조서 서명 거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주말 동안에 지난 토요일에 검찰 5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끝내고 8시간 만에 검찰 조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조서 서명을 거부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일단 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던 그리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네,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끝나고 수원지검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을 했다. 네,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근데 양쪽 얘기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근데 잠깐 여기에서 짚어볼 게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조서에 날인을 이재명 대표가 안 하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환 조사를 한 내용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일단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그래요. 네.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조서에 기재를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그 조서가 기재된 내용이 내가 진술한 내용과 같다. 네. 그러면서 서명날을 하고 간인을 해야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어제는 거부했지만 네. 다음 기일에 다음에 조사받을 때 읽어보고 그때 서명날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제 조서 자체는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이제 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의자의 어떤 진술 내용을 거기다 다 기재를 하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재 내용 자체가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쳐달라고 하죠. 그 정정해달라고 하고 네. 만약에 내가 이 얘기한 부분이 뭐가 빠져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좀 검토를 하다가 뭐 너무나 다르다 해서 그만뒀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서명날에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걸 조목조목 사실은 지적을 하면 당연히 수정이 될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날에 하면서 밑에다 내가 조선 기재대로 조서를 하지 않았다. 네. 어느 부분 고쳐달라 하면 전부 다 수정이 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요. 네.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시간 끌기용인지 아니면 너무나 고칠 게 많아서 그냥 포기를 한 건지 그건 워낙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입장이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예,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일단 분명한 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날인을 안 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 앞에 있었던 조사 내용까지 다시 보고 서명을 날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다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인을 안 한다고 한다면 5번 조사는 받았지만
4번 조사를 받은 것만 또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요번에 날인을 안 해도 다음에 날인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검찰도 다시 추가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일입니다. 12일에 다시 소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불거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네. 야당, 검찰 정치행위. 네. 검찰 수사 지연 안 돼입니다. 네. 일단 12일에 재조사를 받기로 검찰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선 12일에 안 된다, 내일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입장. 네. 일단 아까 나온 게 조사 태도는 사실 앞서서 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등등을 통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 쪽에선 구체적인 근거는 검찰이 제시를 하지 않고 주장만 나열을 했다. 나는 대부분 직접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여부, 요게 지금 12일 재조사 부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당초 이 대표는 원래 9일, 지난 토요일 했었던 이 5번째 조사에 심야 조사까지 하겠다, 종일 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근데 조사 중에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수용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12일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쪽에선 단식 중이어서 심야 조사 어렵다고 미리 설명을 했다. 검찰이 시간 끌기식으로 하다가 일방적으로 12일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입장이 갈리죠. 조서 날인 없이 퇴장까지 마저 좀 볼까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어디가 누락되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측. 취지 반영 안 된 부분이 많다. 네,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열람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완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12일 재조사 그래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먼저 검찰은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에 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12일 날 먼저 제시하셨다는데요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예, 사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예,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6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9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무한 반복적인 시간 끌기용, 그다음에 망신 주기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열흘 넘게 단식하고 있는 분의 체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마 무자비한 말을 잇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무자비한 일방적인 통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진실이 뭘까요? 진실은 두 양측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일단 흐름을 추정을 해보면 검찰 측은 이미 추가 조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으로 인한 몸 상태도 고려해야 되니까 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12일이든 어디든 한 번 더 해보지 않겠냐라는 것을 제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러면 그 날짜가 추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협의해보자라는 정도의 아마 저는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검찰 측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날짜를 특정하게 되는 걸로 조금 보여지진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 신경전의 그 바탕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 변호사 측은 검찰이 너무 시간 끌기용으로 그 검사나 정확한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그 인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서 진술도
이게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부분에서는 어떤 거에 무게중심을 두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둔다면은 정치 행위 쪽이 조금 더 검찰 측이 높은 것이 아닌가. 수사 지연은 사실은 예전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또 조사를 받겠다라고 유행했는데 그게 또 조율이 안 됐었고 검찰은 오직 자기 스케줄을 먼저 이야기했고 거기에 맞추기를 원했지만 그게 과연 공당의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조율적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단식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아주 반대적인 의견인데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요. 빨리 조사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조사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왜 12일을 오라고 했는데 네. 검찰이 12일 날 사실은 조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재명 대표의 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는 쇠약해질 거고 네. 거기서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부르게 되면 이거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검찰의 말을 신뢰를 하는데 그래 오늘 조사 일부 하고 그다음에 12일 날 하자. 근데 사실 12일 날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응한다 하더라도 조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도 굉장히 쇠약한 상태고 아, 체력적으로. 내일 가면 훨씬 더 쇠약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수사를 끝내고 영장을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자마자 12일에 한 번 더 조사하자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난감하지만 네. 이걸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분명한 것은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영상 녹화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말이 완전 반대잖아요. 네. 영상 녹화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영상 녹화 하지 않겠다고 왜 거부했냐는 거죠. 그럼 제대로 거기에 응하고 나중에 법정에서 영상 녹화를 틀면. 전부 공개하면 네. 나는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했는데 검찰이 나에게 무도하게 했다. 그럼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과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이 완전 반대다 할지라도 네. 이쪽 지지자는 이쪽이 맞다고 하고 저쪽 지지자는 저쪽이 맞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님. 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네. 피의자와 검찰은 뭐 일정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들을 조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율됐던 것과는 다르게 조사 방식이 진행됐을 것이다. 예, 증거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해서 그 제1야당 대표를 계속 포토라인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검찰의 어떻게 보면은 좀 법기술.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은 뭐 언론에 흘려내보내는 그런 기사들, 보도자료 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건 아닌지 저는 제대로 된 수사하고 어차피 답정너 기소로 지금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뭐 영장 청구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다 지금 약간 저마다 입장이 좀 확실하게 좀 나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평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제목이 나도 굶고 너도 점점점입니다. 일단 검찰인 것 같아요. 호랑이가 검찰이 지금 밥을 먹으려고 딱 이재명 수사 뚜껑을 열었는데 증거를 내놔라 라고 적혀있는 종이가 있고 일단 밥이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제목이 나도 굶고 너도 굶고 이재명 대표도 굶고 검찰도 굶고 네, 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일단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신경전이 지금 극에 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추석상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를까 촉까?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가 계속 나온 게 결국 그래서 구속영장을 추석 전에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은 아마 빨리빨리 하고 싶을 것이다. 빨리 영장을 치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조사가 또 끝나지는 않았죠. 다음 추가 조사가 언제가 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 하나, 둘, 셋. 요 얘기는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추석 전에 표결이 이루어질 시한을 갖고 넘어온다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모두 지금 O를 꽂아주셨는데 김병욱 의원님. 네. 근데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일단 그냥 영장을 칠 것이다. 지금 9월 달에 그 추석 전에 본회의가 25일 월요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정부 질문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데요. 네. 그날 이 체포영장에 대한 그 가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추석 전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태, 단식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그런 이런 지연을 시키기 위한 그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지금 검찰 출석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도 본인이 이제 갑이 돼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가서 몇 시간을 조사받을지도 그것도 본인이 정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거기 가서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 서명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계속 질질 끌게 만들어서 검찰이 뭔가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조차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재명 단식을 무기로 앞세운 이재명 대표에게 끌려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일부러 한 번 더 방점을 좀 찍어 주셨어요. 네.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인즉슨 추가 조사가 없어도 일단 검찰은 영장을 칠 수 있다라는 걸 좀 내포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체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으려고 한다면 넘어오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18일에 보고될 것. 네. 단식 동정론의 당심 결집 가능성 커져. 네. 일단 이 앞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이재명 체포동의안 18일에 보고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고되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주변 지인한테 18일에 보고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근거나 정황이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고요. 네. 아마도 뭐 국회 그 본회의 스케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로서 정치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이제 추석 그 민심에, 밥상머리 민심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권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최승훈 상병건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건,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런 역사, 이념 갈라치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신데,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을 자꾸만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논의나 어떤 뭐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된 바는 없죠. 네. 다만 얘기된 추측을 바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검찰이 하는 행위를 보니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그 팻말을 좀 뽑아주시고요. 김강산 변호사님. 네. 아마 18일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봐요. 일단 내일이 분기점이거든요. 네.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내일 출석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검찰은 이제 내일 출석을 좀 하도록 네.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가능성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몸이 워낙 쇠약해지기 때문에 네.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12일을 지나게 되게 되면 이제 검찰은 조사도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 영장 청구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게 검찰의 입장에서 나아요. 청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 기력이 쇠진해지고 그것은 이제 검찰은 알 바는 아니죠. 그래서 청구한 시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는 말도 하고 이제 그 시점이 돼야지 영장 청구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이 있지. 네. 만약에 정말 쇠약하고 완전 누워버린 상태에서 드러누운 상태에서 영장 적용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의 수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영장 청구 시간은 굉장히 앞당겨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내일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영장 청구는 더 빨리 코앞에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원규 의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에 연장선으로 본다는 전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조사 안 받고 영장을 맞느니 조사 받고 할 얘기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요번에 조사의 진술서를 거부하신 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는 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이 정말 기소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재판 때 검찰이 기소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거부했던 맥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9일날 이 조사를 받으셨던 거에서 아마 판단이 서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검찰 조사에 완전한 협조적인 태도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서신 것 같고요. 받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동정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동정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뜬금없이 어떤 여권이나 대통령실이나 현재 정부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고 되게 평안한데 단식을 하셨다 그러면은 개인 국면 전환용이겠죠.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홍범도 장군 논란이라든지 수많은 논란들이 쌓인 상태에서 결국 선택한 단식이었기 때문에 이 단식이 어떤 방탄 국회를 만든다든지 정치 검찰에 대한 맞선다든지 이런 명분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어떤 거부하는 제스처로 해서 사실은 내일 만약에 소환 조사도 응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당당하게 안 와도 이제 국회의 어떤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국회의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건지 부결될 건지 요 얘기를 잠깐 좀 뒤로 밀어놓고 요 얘기를 또 저희가 해봐야죠. 그냥 위에 거 체포동의안 18일에 보고될 거다라는 요 부분은 좀 저희가 봤는데 단식 동정론의 당심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